자, 47페이지 보시면은 부증성의 특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장에는 이 노동이나 원재료 같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공장에서의 상품의 생산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에는 아무리 생산 비용을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절대량의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생산성 또는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이라고 해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생산이 안 되죠. 비생산성이기 때문에 토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해서 공급은 안 된다. 자,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는 게 비생산성이라고 해요. 비생산성. 자, 면적의 유한성이죠.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 자, 면적의 유한성은 또 뭐냐? 우선은 희소성이 나오죠.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뭐가 발생하죠? 희소성이 발생해요.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골동품도 희소성이 높아요. 이런 골동품이나 토지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낮은 상품보다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도 비싸다는 걸 우선 기억을 해두고, 특히 토지는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입니다. 자, 희소성도 있지만 또 면적이 또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토지 뭐라고 하냐면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 공개념, 토지의 뭐를 공익을 강조하는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유한성은, 또 면적의 유한성은 토지에 있어서의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 토지의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우리는 방법을 결정을 해주죠. 최유효 이용에서의 방법을 결정해주는 특성도 바로 부증성 때문에 나타난다. 최유효 이용. 28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입니다.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도시로 계속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도시 토지는 계속 뭐한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외곽에 있는 임야를 택지 조성 공급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요.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도시 토지에 뭐가 발생하죠? 부족 문제가 우리는 야기가 돼요. 도시 토지인 택지의 부족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택지 공급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하죠? 공급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간의 경쟁을 벌여요. 자, 여러분 수요자 간의 경쟁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도 비싸죠. 이 토지 가격, 집가도 상승한데 이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면은 도시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은 도시 내에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을 뭐 한다? 고층화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집약화란 말 써요. 여러분이 뒤에 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집약화. 그러니까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거든요. 도시 토지는
집약적인 토지 이용,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은 토지를 많이 활용하는 조방적 토지 이용인데 시험에 조방화, 집약화를 많이 지문상에 내거든요. 조방화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이고 조방화가 아니라 뭐죠? 집약화. 집약화. 25회 시험도 집약화로 출제했죠. 24회도 출제했고 집약화라는 용어가 최근 한 4번 출제를 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집약화가 나오면 뭐죠? 부증성이다. 자, 그리고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증성에 대한 이 기본적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이론 가면요. 이 부증성에 있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이론 가서 배우도록 하고 우선 부증성의 기본 개념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48페이지 보시면은 영속성이 나오죠.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든지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우리 영속성이죠. 그래서 비소모성, 불변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 토지 자체는 무슨 재화? 비소모적 재화. 이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다.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소모적 재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우리는 감가, 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뭐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에 소모가 없거든요. 토지에 있어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한다는 거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26회, 24회 출제된 지문인데 출제가 제일 잘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도 우리가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도 뭐다? 영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 장기를 고려해야 돼.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개별성. 자, 개별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는 상태에서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질, 집안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죠? 비동질성이에요. 자, 비동질성이 나타난다.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되기가 어렵다. 뭐라죠?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